곧 목포 서쪽 4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이 길목에 있는 신안 가고도 등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최고 7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감에 따라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완도군 보길도에서 해안가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서 완도 등 전북 양식장 시설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시속 25km의 강풍에 고금대교의 통행이 금지됐고 무등산 등 도내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무안공항의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이 전남 서해안을 지나는 내일 새벽 4시 이후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목포항 상황 알아봤는데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북 해안 지방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군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곳 군산 비흥항의 비바람도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남에서 전북으로 태풍이 이동하고 있음을 몸으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 전북 군산과 부안 주요 항구에 대피해 있는 배들도 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풍은 진행 속도가 느려져 내일 새벽 2시쯤 전북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상륙이 임박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지금 태풍 경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내일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바람 탓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6편이 오늘 모두 결항됐고요. 섬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도 어제부터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27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내일은 전북 1,300여 곳 모두 휴업합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각종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북 서해안 지방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충청 해안 지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방도 점점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던 곳입니다. 충남 태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룡희 기자, 충남 해안 지방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것도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충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바람이 더 강해지는 등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항포구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어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오늘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내일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휴업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86곳이 휴업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의 상륙 예상 시간이 충남 서해안 만조 시간과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아직까지 충남 해안 지방에는 폭우나 강풍이 본격화되진 않은 것 같군요. 이번에는 충청 내륙 지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충청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충북 지역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희정 기자, 충청 내륙 지방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낮 동안에는 바람만 조금 강하게 불더니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부터는 곳곳에서 비도 오고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한층 거세지면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북은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 1시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 학교는 오늘 대부분 오전 수업만 진행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내일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전면 휴교령을 내려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청주 공항에도 내일까지 예정된 항공편 30여 편의 발이 묶였습니다. 충북은 잠시 뒤 내일 새벽부터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큰 물난리를 겪었던 청주와 괴산 지역에서는 또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을까 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와 함께 특히 새벽 3시부터 오전까지는 순간 초속 30mm를 넘는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충북을 관통해 강원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을 오면서 태풍의 이동 속도와 경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충북 내륙 지역 상황 알아봤는데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경기 남부권 지역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해서 인천과 평택 등 서해 뱃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항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거기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평택항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지금은 이렇게 굵어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은 밤 시간에도 이곳을 오가는 화물선들로 붐벼야 하지만 오늘은 배 한 척 없이 고요합니다. 오전부터 서해 5도에는 태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앞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평택항과 인천항 등 서해 뱃길이 모두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항에는 각종 선박 280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서해 5도 주민들도 어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서해대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10분 동안 주변 풍속이 초속 25m를 넘을 경우 통제될 방침입니다. 서해대교가 통제되면 평택이나 송악 근처 차량은 국도 38호선으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학교들은 오늘 휴교와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1,200여 개 중 17.6%인 220개 학교가 내일도 휴교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 북부 지역은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경기도는 휴교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네, 경기 남부권은 태풍 진로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풍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 뒤 오후 1시부터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제부터 평택호에 물을 방류해서 수위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조금 전 9시까지 추가로 1,000만 톤 이상을 방류해 수위를 2m에서 1.5m까지 낮췄습니다. 또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한 침수 우려 취약도로는 131곳에 이르는 인데요. 이 지역들에 대해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인천시도 폭염 방지 그늘막 300여 곳을 결박하고 야영장 40여 곳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점점 강해져 수도권 기상청은 오늘 밤을 기해 경기도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지대나 농가 등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해변가나 하천변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남부권 태풍 진행 상황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을 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또 앞으로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태풍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얼마나 강력한지가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은 목포 남서쪽 해상으로 바싹 올라와 있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 거대한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선명하던 눈은 흩어진 모습이지만 중심 기압이 여전히 970 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과거 2010년 태풍 곰파스 정도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풍이 언제쯤 또 어디로 상륙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아까까지 낮에는 태풍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거의 멈춰 있는 듯 천천히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시속 20km대로 다소 빨라졌습니다. 이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전향하고 있는데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열도로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꽉 막힐 바람길이 조금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통과했던 이전 태풍들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느립니다. 또 20호 태풍 시마론이 시속 40km 안팎인 것과 비교를 해도 매우 느린데요. 이렇게 느린 태풍은 한반도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더 많은 비바람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륙 이후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태풍 속도가 느려지면 한반도 체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태풍이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속 20km대의 속도입니다. 태풍의 진로를 보면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에 전북 서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관통을 한 뒤에 내일 오후나 되어서 강릉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관통할 수 있는 그거라는 어제 예상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통과를 하고 있는 건데 상륙 이후 내륙에 머무르는 전체 시간은 한 15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대별, 지역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최대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정까지는 이렇게 호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가장 위험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는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는 내륙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지리산 부근 그리고 충청 내륙 지역이 최대 위험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애초 예상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긴 하지만 이 시간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또 태풍이 동쪽으로 향함에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에서 불어오는 반시계 방향의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강풍과 폭우가 걱정이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여느 태풍보다 피해가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태풍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일본 남쪽에서 동해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입니다.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오전부터는 솔릿과의 거리가 1000km 이내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태풍이 1000km 내로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15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파도가 높은 해안 지방이 걱정인데요. 해일 피해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해일 피해 역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최대 7m에 가까운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서해상도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상승 기류를 동반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위로 끌어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시간이 태풍 상륙 시점과 겹쳐질 것으로 보여서 폭풍 해일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이어지는 태풍 정보를 계속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태풍의 예상 진로, 그다음 앞에 예상 피해 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태풍이 훑고 지나간 제주도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성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됐고 체육관 지붕도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돛이 찢어진 소형 요트가 높은 파도에 흔들립니다. 바다에 설치했던 가두리 어장은 힘없이 끊어져 떠내려갑니다. 항내에 파도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가두리도 다 저렇게 미 사전에 준비 다 해가지고 단단히 묶어놨지만은 보강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일부 유실됐습니다.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관광객은 이틀째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속 30m를 넘나든 강풍의 위력에 400년 된 둘레 4m의 팽나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계속 놀던 장소인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체육관 패널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처럼 지붕이 파손되면서 비는 고스란히 건물 안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쇠들이 엄청 부딪힌 소리 들리더니 한 50분쯤이 돼서야 이제 좀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맞은편 요양원 건물에서 날아든 태양광 패널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와장창 하면서 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그 문 자체가 저것이 다 쓰러지니까 그냥. 정수장 배관이 파열돼 제주시내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한때 끊겼고 정전이 발생한 13,000여 가구 가운데 2,000여 가구는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모두 결항이 돼서 하늘길, 뱃길 모두 이틀째 마비됐습니다. 관광객 5만여 명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기와 여객기 운항은 내일 오후쯤에나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자 공항 대합실에 예약 승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항공기가 다시 뜨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공항을 찾은 승객들은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공항 왔는데 오늘 하루 그냥 아예 다 결항이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항공기 650편이 결항돼 제주를 떠나려던 5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뒤에도 좀 더 이른 시간에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쯤 운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예정이지만 주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좌석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해서 공항에 찾아왔더니 환불하든지 다른 날로 해야 되는데 다른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말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주와 육지로 가는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 2천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기상특보가 해제되는 내일 오후에야 뱃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용도입니다. 네, 태풍이 내일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학교가 내일 쉽니다. 강원과 충북 등지에서는 모든 학교가 휴업을 하고 서울에서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업을 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내일 전국적으로 7,800곳이 넘는 학교가 쉽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강원과 충북, 전북 등지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 명령이 내려졌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하는 부모를 고려해 유치원 에듀케어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학교장이 운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등 나머지 지역에선 등교를 10시 이후로 늦추거나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차려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500여 곳이 휴업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학교 시설을 비롯한 교육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논의를 해서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자녀들이 학교를 쉬면
부모인 공무원들도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기업 등에도 휴가나 유연 근무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강풍과 폭우가 계속되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2대가 충돌한 현장입니다. 운전자 2명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비가 상당히 내렸죠. 좀 옷이 젖을 정도니까 그래 미끄러졌구나. 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아마 넘은 것 같아요. 태풍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크게 높입니다. 곤파스와 볼라벤이 한반도를 덮친 나흘을 봤더니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2.25 치솟았습니다. 3년 평균치보다 15% 높은 결과입니다. 앞이 부서진 이 차량은 차로를 갑자기 벗어났습니다. 강풍과 빗물 때문입니다. 안 보이죠? 이게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특히 대형 버스가 더 위험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승용차보다 버스가 5배가량 더 차로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태풍 때는 무엇보다 감속 운전이 필수입니다. 50% 이상 감속을 해주셔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도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전조등을 항상 켜두시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행자도 우산을 쓰면서 앞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방 주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속속 KBS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호윤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 살펴보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네. 그 시청자들이 태풍 영상을 지금 속속 제보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영상들이 가장 많은가요? 아무래도 태풍의 이제 영향권에 놓여 있는 제주와 이제 전남 지역 영상이 좀 많습니다. 태풍의 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전북에서도 영상 제보가 많으신데요. 우선은 전남 지역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남 순천 해룡면에 있는 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안이 매우 깜깜하죠. 지금 보시는 게 집안 내부 상황입니다. 아파트 6동이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정전이 됐습니다. 또 물도 단수가 돼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행히 전기는 현재 복구가 됐지만 단수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남 목포에서 시청자 안남정 씨가 보내준 영상인데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가로등에 이제 나무가 가로수가 지금 매섭게 흔들리고 있는데 빗소리도 들어보시면은 매우 무섭게 들립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네요. 예, 바람에 휘청을 좀 거릴 정도로 밖에 나다니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고 계신 건 건물 외벽에서 붙여놓은 외장재가 떨어져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전북 군산에서도 태풍 상륙을 앞두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분께서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만약에 본 태풍이 와서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함께 제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영상들이 지금 이게 주로 언제 상황을 보내주신 건가요? 저희 저녁 8시 시간대 보내주신 영상도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귀가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대에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신 경우도 많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아무래도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낮에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정방폭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소정방폭포군요. 예. 이쪽에 있는 폭포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입니다. 태풍이 바람이 풀려서 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보시듯이 그렇군요. 예,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폭포가 하늘 위로 흩뿌리고 있네요. 예, 맞바람에 이제 부딪혀서 예. 폭포가 이제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인데 아무래도 태풍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장면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바다 같은데요. 네, 멀리 보이는 것은 전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파도에 심하게 일렁이고 있는데요. 완도가 전북 양식장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6년 전에 태풍 볼라벤 당시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매서운
그 태풍 때문에 혹여나 피해가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장 피해가 큰 걱정이네요. 그렇다면은 추가로 더 이제 영상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KBS에 영상을 보내야 되나요? 네,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시는 것처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뭘로 그다음에? 예,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네. 제보가 가능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영상을 첨부해서 전송이 가능하고 또 이제 급하실 상황에서는 KBS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번호 전화하시면은 저 제보 방법을 또 손쉽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영상을 보내실 때는 촬영한 영상과 함께 그 촬영한 시각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제보 영상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보내준 영상을 통해서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 놓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다른 분한테 알릴 수도 있고요. 예. 또 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위험성을 알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하실 때는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요.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해자들,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영상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유호영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태풍 솔릭 부상에 따른 KBS 뉴스 특보 방송은 24시간 인터넷 방송인 KBS 24시 뉴스와 KBS 마이K, KBS 뉴스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도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실시간으로 태풍 관련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풍 관련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BS 뉴스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이메일 kbs1234@kbs.co.kr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풍의 중심부는 현재 제주 지역을 지나서 내일 새벽쯤 호남 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용 CCTV에도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생생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포말과 함께 7m의 거센 파도가 마라도로 밀려듭니다. 강한 비바람에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바닥에 고정된 철제 조형물마저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초속 33.8m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2층에 설치된 카메라가 끝내 넘어져 고장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완도항에선 세찬 빗줄기로 바로 앞 육지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카메라가 연신 흔들립니다. 서해 먼바다에 위치한 가거도는 종일 이어진 거센 비바람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초속 37.3m로 전남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목포항에 대피해온 선박들. 소방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경찰차도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태풍 중심부가 접근하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태풍의 중심부에서 300km나 떨어진 부산. 세찬 파도와 함께 바람은 초속 20m에 달했습니다. 태풍이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를 강타하면서 제주 산간에 최고 초속 62m, 해안가에서도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경로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고 피해 예상 지역도 더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서병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제주도까지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쉼없이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뚜렷했던 태풍의 눈이 흩어지면서 갑자기 멈춰선 듯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북상 속도가 사람 걸음거리 정도인 시속 4km, 어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제주도는 24시간가량 솔릭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형성된 지향류가 매우 약하게 형성이 되면서 태풍을 견인해줄 바람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미끄러지듯 북상하는데 이를 지향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지향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시마론과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후지와라 유가도 쏠릭을 느림보 태풍으로 만들었습니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을 타는데 시마론에서 생기는 북동기류가 쏠릭의 북상을 저지한 겁니다. 이 때문에 애초 예측과는 달리 태풍은 수도권을 향하지 못하고 호남에서 충청과 강원도를 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은 태풍의 중심부에서 다소 멀어진 반면 호남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륙 이후 쏠릭의 이동 속도는 보통 태풍과 비슷하게 시속 20km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지면서 쏠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애초 예상보다 긴 내일 오후까지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진로가 남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언제쯤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서울 수도권은 언제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까? 네, 해가 지고 나서 서울에는 30분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중계를 준비할 나올 때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 서울은 태풍 예비특보인 상황입니다. 느린 태풍 속도로 인해서 태풍특보로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태풍 예비특보에서 태풍특보로 전환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 태풍 쏠릭이 목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강풍 반경이 300km라서 이곳 서울과 수도권에도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수도권이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호남과 충청도를 관통하면서 태풍의 비바람이 수도권 일대를 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점은 내일 새벽이나 오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출근 시간과 겹쳐서 많은 피해가 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 기준으로 태풍 쏠릭은 최대 풍속 초속 24m, 시속으로는 86km로 예상됩니다. 초속 20m 강풍은 나무가 꺾이면서 떨어질 수 있는 강풍의 색이라서 야외 안전사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태풍의 속도가 다시 빨라져서 잠시 후인 밤 11시쯤 전남 목포항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의 태풍 피해 상황 그리고 안전 대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진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태풍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실종 1명 그리고 부상 1명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제주도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사진을 찍던 두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전남 지역에서는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해남과 영암에선 강풍과 호우로 주택 지붕에 물이 새는 등 파손돼서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해남과 여수에서는 가로등과 가로수 전복 사고도 잇따라 신고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에서는요, 집 주변 돌담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주민 14명이 집을 떠나서 대피했습니다. 네, 방금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한 20분쯤 후에는 전남 목포항에 상륙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피해 예방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내일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에 우려가 되면서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휴교 조치가 내려진 곳이 7,800곳이 넘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강원과 충북, 전북 등지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의 어린이집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은 내일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휴업 명령을 내렸고요.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태풍 대비 태세를 2단계로 격상하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이 심각 단계로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요.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태풍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홍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차량과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되죠.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제일 관심이 많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박일준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린 많은 비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뒀거나 운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입은 태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창문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바람 때문에 각 가정 유리창이 깨질까 봐 신문지나 테이프 같은 것을 바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예, 이제 태풍이 20분 후면은 전남 목포항으로 상륙을 한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KBS 이동 취재팀이 현재 태풍 경로를 따라서 현지 상황을 속속 전해오고 있는데요. 태풍 상륙 예상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덕훈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현재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저는 전남 항평의 서해안고속도로상에 있는 한 휴게소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목포항은 불과 50km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태풍의 중심부로부터 이 지역이 불과 50km 거리 가까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태풍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가 억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져서 비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한평이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직접적인 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또 높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휴게소의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텅텅 비었고,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 내부에도 직원들만 남은 채 이 비 피해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목포항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요. 이동 과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비가 점점 더 세차게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포항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을
상황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동 상황을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목포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주의를 하시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태풍 상륙이 임박한 목포항 주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일본도 지금 태풍 때문에 비상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오늘 밤에 일본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150만 명 이상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영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일본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데요. 바람의 세기로 봐서 지금 태풍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조금 전인 오늘 밤 9시 5분쯤 이곳에서 가까운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지금 잡음이 심한 걸로 봐서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함께 세찬 비도 뿌리고 있는데요. 이 바람 소리가 마치 성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 대단 들리시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빗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방송이 어려울 네, 지금 일본 상황은 휴대전화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현지 오디오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디오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한번 일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전국 공항에서 100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직까지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현재 항공편 운항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지금 휴가철이라서 공항 사정이 어떤지 관심들이 많은데요. 현재 항공기 운항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곳 인천공항에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조금 전까지는 약했지만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뒤편이 탑승기가 있는 계류장인데요. 한 여객기가 탑승객들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선 하루 종일 운항 차질은 크게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을 오가는 여객기 19편이 결항됐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일 아침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충청권으로 올라오면서 그 영향으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권에 든 남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론 이미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김해와 전남 무안공항, 그리고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국내선, 또 국제 노선 등을 합해 오늘 하루 1020편이 넘는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군산공항과 청주공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운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도로 사정도 사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통행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출국 일정이 있는 분들은 공항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항공편 운항 사정을 알아보고 출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편 운항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들과 그 피해 상황을 최소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은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여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부 내륙을 관통한 태풍 곰파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41m,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뜯겨나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위력은 곰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태풍이 막상 불어닥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무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 또 위력에 대해서 최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풍속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25m 미만이면 약한 태풍, 초속 33m 미만은 중간, 44m 미만은 강한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500km 미만은 중형, 800km 미만은 대형으로 나뉩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쪽 지역에선 대체로 남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풍속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태풍 속 비구름의 분포는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태풍의 앞쪽과 오른쪽에 강한 비구름이 몰리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평균 27개 정도, 이 가운데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30여 명, 재산 피해는 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네, 태풍이 접근을 하면은 해수욕장이나 계곡에는 많은 야영객들이 모여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나 계곡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요령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태풍이 무서운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태풍 쏠릭은 잠시 후인 밤 11시쯤에 목포 앞바다에 상륙을 하는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남 해안 지방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지금 목포항을 다시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지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강하게 몰아쳤습니다만 지금은 또 잠시 좀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차 점점 강하게 불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밝은 빛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 이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에는 주변 항까지에서 약 2천여 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박들이 정박함으로써 지금 미처 이곳에 선박을 대지 못한 선박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구 주변에 정박해서 지금 태풍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곳의 주변에 있는 여객선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 쏠릭은 이 시각 현재 목포 남남서쪽 70km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목포 앞바다에 상륙한 건데요. 이에 따라 태풍의 길목에 있는 신안 가고도 등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7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감에 따라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10여 곳이 비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해안가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전 사고도 잇따라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해안에는 시속 25km의 강풍에 고흥 고금대교의 통행이 금지됐고 무등산 등 도내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태풍이 전남 서해안을 지나는 내일 새벽 4시 이후에 전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목포항은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좀 비바람이 잦아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 연결해서 목포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기상캐스터. 현재 태풍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태풍 쏠릭은 오늘 밤 11시쯤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태풍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태풍 예상 진로가 남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내일 새벽에 전주를 통과한 뒤 아침엔 강릉을 지나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사이엔 호남 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태풍이 통과하는 내륙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서울도 내일 아침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태풍특보를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 영동과 전남 해안에서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고도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제19호 태풍 쏠릭이 잠시 후인 밤 11시에 전남 목포항으로 상륙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태풍 관련 뉴스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밤새 이어지는 뉴스특보 또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